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입니다. 이렇게 고종환 TV를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같이 마주하게 되어서 몹시 기쁘고 영광입니다. 저 소개를 좀 잠깐 하면, 저는 지금 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의 특임 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을 만들어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공단의 실물자산위원도 지냈고, 현재는 국민연금의 대체투자심의위원, LH공사의 자문위원, 그리고 국민은행 WM센터의 스타자문단의 위원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협회라든지 강소기업협회의 공문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좀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꼭 두 사람은 만나야 한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내가 최고로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알려주는 사람을 꼭 만나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연구와 또 교수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듣고 싶어 하는 부동산에 궁금한 얘기, 또 부동산 문제라든지 걱정, 이런 것들을 좀 해결사 관점에서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또 꼭 필요한 세 사람이 있다. 미국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 세 번째는 자산관리사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종환 TV를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꼭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집을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소위 시기 선택, 또 타이밍의 법칙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집을 사더라도 어느 지역을 또 어떤 지역을 선택했을 때 가장 유망한 지역, 왜냐하면 부동산은 지역성, 장소성, 위치성을 지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차별화 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를 우리는 국지적 차별화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망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하는 것인데, 저는 이를 성장도시 성장지역 이론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이 박사과정에서 부동산 박사가 아니라 도시공학 박사를 과정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학이란 어떤 지역이 성장하고 정체하고 쇠퇴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도시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는 게 도시공학 분야의 주된 분야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증가하고 또 행정계획이 받쳐주는 이 네 가지 4대 성장 지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이걸 시장 전망이라고도 하고 경기 전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이루어질 것인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부동산, 어떤 아파트를 사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다행히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저는 해법을 가지고 있고, 고종환의 살집 팔집이란 책이 10월 말경 지금 나올 예정이고, 또 살집 팔집 어플도 동시에 출간이 되는데, 이러한 세 가지 3대 성공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우리 유튜브도 오늘 첫 시간인 것만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시간 상담료가 100만 원이고,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좀 시장이 혼란스럽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오를지 내릴지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두 번째는 저의 좀 자랑을 잠깐 하면, 과거에 4, 5년 전부터 칼럼을 쭉 썼었는데, 조선과 매경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때 예측했던 것들이 너무 잘 맞아요. 예를 들면 제가 신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강남 중에서도 삼성동과 잠실, 수서를 이렇게 연결하면 새로운 삼각주가 된다. 이래서 이 지역을 주목하라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좀 행복한 이유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 소형이죠. 뭐 예를 들면 수서의 그 신동하나 삼익 16평, 20평 같은 경우 이때 매매 가격이 뭐 4억 5천, 5억, 전세가 약 한 5천 갭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10억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삼성동에 있는 풍림 아파트도 이 GBC 건물에 파급 효과가 날 때 예측을 했는데 여기 올랐고, 제가 최근에 좀 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고 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전화로 듣고 같이 이렇게 우리 좀 기뻐한 일이 있는데요. 요즘 잠실이 뜨잖아요. 저의 사무실도 잠실에 연구원이 있는데 엘스나 리센치 같은 것들을 샀더니 제가 4, 5년 전에 유로상당 고객에게 아마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매매 가격이 8억 5천일 때 전세 가격이 7억 5천일 때를 샀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이 본인이 50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웬일인가 돈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이때 그 8억 주고 샀던 아파트가 드디어 26억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들어간 돈은 갭 투자죠. 1억이 들어갔는데 근데 세 채를 샀다는 거예요. 왜 세 채를 샀느냐? 본인이 이제 하나 샀고 여기 잠실에 살고 있지 않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랬더니 부인께서 나도 하나 사달라. 그래서 그 또 34평을 또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또 아버지 나도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또 1억을 주고 샀더니 3개가 됐는데 이게 50억이 아니라 거의 30억이 돼가지고 이제 90억 가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저보고 이제 나도 100억 자산가입니다. 이런 전화를 하고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그래서 오늘 가장 요즘 혼란스럽고 궁금하고 불확실한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부동산 경기는 예측 가능할까요? 저는 대학원 석사과정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이 질문을 듣습니다.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 또 가능하다면 어떻게 예측 가능할까? 예측 방법론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게 그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때는 세분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도 세분화가 중요하고 상품도 소형이냐 대형이냐 이렇게 또 저가냐 중가냐 우리가 아파트도 고가냐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전망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단기 전망이 있어요. 1, 2년 정도 예측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4, 5년 정도 중기 전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장기 전망, 10년 정도. 우리가 일반 경기에서 전망하는 방법이 보통 50년 주기설하는 콘트라티에프라는 주기설이 있어요. 경제학을 했던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9년, 10년 단위로 움직이는 주굴러 파동이 있어요. 그리고 키친 파동이라는, 이건 사람 이름을 딴 것인데 약 3년, 6개월, 40개월설이 있듯이 부동산도 일정한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살펴본다면 더욱더 명확하게, 애매하지가 않죠. 앞으로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당장 오른다는 얘기인지 1, 2년 현재 이런 것들도 생각이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석사의 부동산 경제학은 좀 다르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기 예측은 뭘로 하는가 하는 것인데 거래량이나 전세 가격이나 미분양 추이, 인허가 물량 추이, 경매 낙찰 율, 낙찰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위 우리 경기보다도 먼저 움직이는 선행 지표를 가지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거래량은 가격의 1, 2분기 선행하고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동반하죠. 동행하죠. 이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지표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어요.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또 전세값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선행 지표가 굉장히 서로 충돌하고 있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뒤섞여서 막상막하에 지금 혼돈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당장 내리거나 당장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래량이 줄어든 게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좀 줄어든 거라서 이건 자연스럽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 예측은 예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특히 선행지표를 보면 당분간 집값은 크게 내리기도 크게 오르기도 어렵다. 언제까지? 내년까지는 지속될 것. 단 한 가지, 수급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내년에 입주 밀량이 한 4만 5천 가구가 아파트가 입주해야 되는데 한 2만 5천 가구로 절반 정도 줄어든다는 점은 두 가지를 예고하고 있죠. 하나는 전세 가격은 오를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보다도 내년이 더 불안해질 여지가 크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 전세값이 오르면 집값은 적어도 떨어지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보면 또 상황은 달라져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중기적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중기적은 약 4, 5년의 기간 후를 예측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은 앞서 저는 변수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 변화 요인이 중요해요. 선행지표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 변수, 변화 요인, 변인이라고 하죠. 한 7개의 요인을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물 경기예요. 실물 경기가 어떤가요? 우리나라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좋지 않는데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오르는 경우는 쉽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는 돈의 힘에 의해서 오를 수 있지만, 두 번째 정책이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규제가 완화되거나 할 가능성은 적어요. 계속 강화될 여지가 있다. 이거 하락 요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와 유동성이에요. 지금은 실적 장세가 아니라, 펀더멘털 장세가 아니라 우리가 저금리와 초저금리와 이 3천조에 가까운 시중 부동산, 과잉 자금들이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과열시키고 있다고 보는, 이건 상승 요인인데, 수급도 지금 앞서 우리가 입주 예정 물량이라든지 또는 주택 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수, 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수도권은 수급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는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차가 너무 길어요. 한 4, 5년 후에야 입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의 공급 공백 상태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투자 심리인데요. 지금 심리는 다행히 좀 수그러들고 있어요. 진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를 만큼 올랐다, 버블이 있다, 집값이 고점에 있다, 이러다가는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소위 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부동산 부자나 조금 선지자적인 이런 지식인 계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는 불안 현상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 제가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나라 부자의 300여 이상 부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보면 기업인도,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추이가 중요하죠. 자기 돈으로 다 집을 사지 않으니까 말이죠. 해외 부동산 시장 동향이 중요한데,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국가의 대부분은 미국을 비롯해서 부동산 경기가 좀 진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만 유독 오르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그 국지적이고 이상과열 현상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4, 5년 예측의 그 결론을 내리면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사이클 측면에서 현재는 좀 고점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과 KDI가 이렇게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남이나 마용성처럼 이렇게 2, 3배 이상 급등한 지역은 상당한 거품, 버블이 있다. 이 거품은 어때요? 맥주 거품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죠. 언젠간 꺼지죠. 지속될 수가 없죠. 그래서 거품의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또 펀더멘털이 좋지가 않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펀더멘털이 좋아서 여기서 만약에 금리라도 조금이라도 오르게 된다면 집값은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락의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죠. 조금 하락폭이 깊어질 것도
좀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다 하더라도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4, 5년을 보면. 마지막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장기 예측이죠.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매입하면 보통 매입 기간이 10년 정도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 예측을 해봐. 이걸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이 저인데 요즘 많이 학계에서도 받아들이죠. 10년 주기설, 벌집 순환 모형 같은 것인데 집값은 보니까 5, 6년 상승하면 4, 5년 하향 안정되는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자, 하향 안정이라고 하는 말은 크게 내리지 않는다, 횡보한다, 정체한다가 일반적 현상이고요. 내린 적은 딱 3번이 있죠. 80년대에 그 일기 신도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 98년 말에 IMF 왔을 때 펀더멘털이 깨진 거죠. 그 다음에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이때는 전세가, 집값, 땅값이 동시에 다 내렸던 불황기가 왔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횡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는 서울을 중심으로 2013년부터 올랐어요. 강남은 2013년부터 올랐고 강북은 2014년, 그리고 수도권 전체도 2014년부터 본격 상승을 했는데, 앞서 제가 말한 10년 주기설 또 벌집 순환 모형은 7년에서 12년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하면 적어도 6년째 오른 것입니다. 6년째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랐다는 사실은 역대급입니다. 사상 최대로 많이 오른 게 6년이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정도에 가서는 10년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집값이 계속 오르기보다는 사이클 관점에서는 고점이고 변곡점을 막고 있다.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릎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대투자의 결과를 생각하면 꼭지인지 아닌지는 사후에 알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어깨를 넘어선 단계이고, 또 이런 현상이 영원히 오르거나 영원히 내린 적은 없다는 점은 우리가 이거는 팩트인 것이죠. 통계적 사실이고 과학적 진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면 장기 전망의 관점에서 아까 중기 전망과 이렇게 연결해서 본다면 조만간 고점이 올 것이고, 그게 내년으로 보고 있어요. 내년에는 좀 다른 소위 전환기, 변고점, 터닝 포인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가 지금 올해가 정점에 이르렀다고 그러죠. 이제 저출산. 그 다음에 소득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서 고가 아파트가 똘똘한 한 채에서 오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소득이 없는데 계속 집값이 올라간다. 뭐 소득은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고요. 실업률. 그리고 이제 벌집 순환 모형 7년에서 12년 단위로 움직이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유용성이 검증된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때, 궁금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단기와 중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두 번째, 부동산 경기의 변동도 무원칙하고 무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법칙과 사이클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근거, 선행지표, 또 주요 변수, 또 여기에 사이클 이론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합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가 집을 사야 된다면 장기 예측 10년 이상을 내다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성숙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수도인 서울은 여전히 성장 도시이고 성숙 도시입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또 이 서울이 성장하는 2030년 내지 40년까지는 우상향하는 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죠. 다만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 성장 지역은 따로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또 세 번째는 아무리 성장 도시라고 해도 이제는 가치 있는 부동산과 가치 없는 부동산을 옥석 구분해야 돼요. 모든 부동산이 다 같이 오르는 건 아니죠. 이걸 제가 연구한 이제 저는 슈퍼 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살기 좋고 사기 좋은 아파트를 슈퍼 아파트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살기만 좋다고 주거 가치만 높다고 주택을 매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기도 좋아요. 투자 가치도 높은. 그게 제가 10월 말에 출시 예정인 살집 팔집 어플에서 전국의 만여 개 아파트 단지의 투자 가치, 주거 가치 등급을 매겨서 이제 여러분에게 대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책도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방법, 또 부동산 경기 전망, 시장 예측에 대한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고종환 TV 이제 돌풍을 일으킬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자신합니다만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 고민을 해결하는 정말 특별하고 알찬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 저희 고종환 TV를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